지난주 홍준표 도지사와 박정훈 교육감의 첫 회동이 경남 정관계에 큰 관심사였습니다. 꼬일 대로 꼬였던 무상급식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됐는데요. 계절은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사이에는 훈풍을 기대해도 될까요?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형 조선소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고 내용을 분석해보니 사망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망 사고가 어떻게 하청업체에만 집중되고 있을까요? 인사이드 현장에서는 조선소 산재 사고의 비밀과 은폐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여러 팀이 이게 설거지다 보니까 선발이 안 맞아서 사고가 났고요. 철거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역순이라, 설치 역순이라. 그때 한 2-3m에서 떨어졌죠. 쌤이 여기 쉴 수가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부추겨서 밖에서 나와서 한참 앉아있다가 회사 용달차로 119에 안 오셨어요? 사고를 이제 은폐하게 해서 그런 거죠. 일단 부르면은 사고 접수가 되거든요. 산재 처리했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낙인이 찍히죠.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가면 그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제2도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요. 이들은 대우조선 정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일치일까요? 불과 3개월 전에도 똑같은 도크, 똑같은 모델의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 하청업체 직원 9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당시 대우조선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난 10일 대우조선소 2번 도크. 건조 중이던 2347 LPG 선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잿빛 연기가 조선소 하늘을 다 덮을 만큼 큰 불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갑판 위에서 구멍을 뚫고 물을 뿌려보지만 유독가스는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당시 사고 선박 3번 카고홀드 안에는 2개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15년차 용접공 전영결 씨. 의식을 잃은 채 현장에서 발견된 전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전 씨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 유독가스와 글림에 찌든 작업복입니다. 유가족들은 전 씨의 죽음을 아직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난 지 5일째, 원청인 대우조선은 사과는 고사하고 사고 경위조차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섭섭하기보다도 너무 분개심이 너무 아픕니다. 차라리 얼굴이라도 보고 그냥 같이 얘기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라도 듣고 싶어도 답답하고 그냥 아무 말도 없고 얼굴도 안 비춰주고. 지난 8월 대우 조선해양. 시커먼 연기가 매서운 기세로 치솟으며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붉은 화염과 유독가스에 휩싸인 8,700톤급 대형 선박. 지난 10일 불이 난 선박과 모습과 구조가 똑같은 쌍둥이선입니다. 불은 연료 탱크를 감싸고 있던 단열재에서 시작됐습니다. 인화성이 강한 단열재가 강한 유독가스를 내뿜었고 화재 열기에 선체 온도가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급히 출동했지만
하청업체 소속 직원 2명은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정규직은 그나마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제재할 수가 있는데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청은 그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시키면 시킬 대로 위험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시설 안 갖춰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뉴스인사이드는 지난 8월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 달간 진행된 조사에서 인화성 물질 불법 보관과 대피로 미확보, 환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25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회사에 개선토록 명령했지만 석 달 뒤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취재진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우조선은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왜 불이 났고 사망자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회사가 대책을 강구하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회사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그 결과 나오면 제가 연락해 드릴게요. 하청 근로자들의 사고사는 비단 대우조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이곳 한 곳에서만 지난해 모두 8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계속된 중대재해에 노동부가 특별조사에 들어갔고 국정감사도 시행됐습니다. 이후 현장은 안전해졌을까? 지난해 11월 한 하청업체 직원이 어두운 탱크 안에서 작업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이후 회사는 사고 대책으로 조명 등 설치와 같은 안전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이 최근 공개한 영상입니다. 한 직원이 랜턴에 의지한 채 여전히 깜깜한 암흑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 사다리도 고정되지 않은 채 불안하게 묶여 있습니다.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도 없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현대중공업 원청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유족들한테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태도냐 하면 그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지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하청한테 책임을 물었을 때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안 나오죠. 올해에도 현대중공업에서는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핸드레일을 그 암벽 쪽에 설치를 했고요. 네, 그런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협력사 쪽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교육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11개였던 조선소 하청업체는 10년도 안 돼 9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장의 위험도 함께 전가됐다는 것. 뉴스인사이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조선소 중대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2009년 조선소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이는 모두 13명. 이 가운데 10명이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조선소에서 숨진 하청업체 직원은 19명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원청의 사망 사고는 줄고 하청업체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의 산재가 외부로 알려지는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8월 말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중소기업. 마당에 가득 쌓여있는 상품들. 이 공장에서 일하던 이모 씨가 순식간에 지게차에 치여 5m나 끌려갑니다. 20분 뒤 직원들이 나오더니 제대로 된 들 것도 없이 다친 사람을 회사 승합차에 태웁니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 공장 관계자는 어쩐 일인지 119 구급대를 돌려보냅니다. 다른 애들 다 안 하겠다고 제가 그럼 저희가 기소해도 되겠네 결정보니까 기소해도 될 것 같다고.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한 채 25분가량 현장에 방치됐던 이 씨. 그런데 이 씨를 태운 승합차는 회사 바로 앞 종합병원이 아닌 20km나 떨어진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됐고 그마저도 응급치료를 할 수 없어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다녔고 이 씨는 결국 복분의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승합차에 태우고 간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가까운 병원 놔두고 그 먼 병원으로 돌아간 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상 과실치사 같다. 이건 그냥 죽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이건 최소한 안 죽어도 될 사람을 죽인 거다. 이 회사의 비상사태 대비 대응 지침서입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훈련 시나리오에는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즉시 가능한 차량을 수배해 사고자를 탑승시키라고 적혀 있습니다. 119 구급대를 부르지 않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부상자를 이송시킨다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119를 부르지 않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공사 현장. 현장 바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7m 높이에서 안전망 연결 작업을 하던 인부 조모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곳 현장 관계자들 역시 119가 아닌 지정병원 차량을 불렀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 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게이트 문에 보면 공사장 차가 왔다 갔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는 상태로 한 정도 100m 기어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시간은 지체됐고 결국 조 씨는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저희 매형은 계셨던 거죠. 저희 매형이 어떻게 해서 떨어지셨는지 지금도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산업재해 현장에서 업체가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정병원에 자체적으로 이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인사이드 팀은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대형 조선소 하청업체 관리자를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들키지 않게끔 각 업체마다 포트 차가 운영되고 있어요. 들키지 않게끔 최대한 숨기갖고 포트에 제자를 실어갖고 이제 조문은 이제 전화를 합니다. 병원에다가 그냥 하는 병원에다 전화를 해갖고 아이고 사무장님 지금 갑돌이가 일단 현장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다치고 골절 같은데 가거든 자전거 탄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좀 알아 조치 좀 해주이소. 이러면 쿵 하고 이 박자 맞추는 거죠. 병원이 환자가 많아야 돈을 번다는 겁니까? 산재가 아닌 회사에 다니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이른바 공상 처리를 하도록 압박과 회유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회사가 어떠는데 저러는데 하면서 지금 산재 접수가 되면은 우리 업체 문 닫는다. 문 닫으니까 내가 네 일 못한 거 치료하고 일 못한 거하고 싹 다 한 개도 손에 안 가도록 해줄 테니까 공상 처리하자. 이 때문에 회사 문 닫으면 좋겠나? 그냥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유와 협박을 하면서 병원에 옵니다. 환자는 아픈데
아프니까 진술 제대로 못한다 이거지. 하청업체는 산재로 기록되면 원청으로부터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원칙에 찍힌다는 건 뭐냐 말이냐. 유행 압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청이다 보니까 원칙에 찍히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니까 날아가기 싫어서 숨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은 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 대상 기업이 되니까 바로 담당 과장부터 담당 부수장, 담당 임원으로부터 도대체 당신 회사는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사고 나느냐 했을 때 헬미사 대표가 느끼는 그 압박은 말도 못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기승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산재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다가 적발되더라도 90%가 경고 조치에 그치거나 과태료를 내더라도 300만 원이 고작입니다.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는데 100만 원 벌금 내고 나면 그 책임이 다 면해지는 거죠. 그런데 노동자 한 명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 그러니까 사람도 투자해야 되고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교육도 강화돼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뭐 100만 원 벌금 내고 말아도 된다. 그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5년간 산업재해자 수가 9만 8천여 명에서 9만여 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숨지는 이는 해마다 2,000명 선, 세계 1위입니다. 산재율은 낮지만 사망률은 높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은폐를 하면 기업이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폐를 하면 기업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우선 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 위험 업무는 직접 고용을 해서 원청이 책임을 지면 산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하청이나 재하청을 금지하는 입법, 이 두 가지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에 이른다는 것. 하임리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해 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119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막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